역사는 흐른다. 태권도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ITBS 태권도 방송 태권도 평론가 홍사범입니다. 그동안 그 경기화 또 용구의 변찬사 등 많은 그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오늘은 품새의 변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품새의 비밀도 함께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큰 사범님으로 일컬어지고 계신 김용희 사범님과 또 품새 전문가이신 우리 안재윤 사범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김용희 사범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태권도가 이만큼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재윤 사범님 소개. 네, 반갑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또 ITBS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고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품새 변찬사 참 많이도 바뀌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 또 틀, 또 품새 뭐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는데요. 품새는 시작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1962년 11월 11일 대한 태수도협회 1회 심사 때 각 유파가 하던 품새를 모아서 공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용희 사범님 아마 그 당시에 품새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듯 싶어서 모양새와 이렇게 바뀐 과정도 좀 함께 좀 얘기해 주시죠. 예. 품새라고 하면 당시에는 한 세 가지 유파들이 있었어요. 이게 YMC 권법부에서 하는 그 품새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 형이라고 그랬죠. 형이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오키나와 유파라고 그래가지고 평안형이라든지 이런 네. 형들을 하는 데가 있었고 또 한 군데에서는 이제 오도관이나 청도관 같은데 또는 군에서는 창헌유라고 그래가지고 천지당군 도산원효 율곡 중건 퇴기하는 네. 이런 품새들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심사를 할 때부터 통일을 할 수가 없어서 각자 그 소속에서 하던 그대로 그걸 가지고 심사를 시작했었죠. 각자 이렇게 하는 예, 알고 예. 있었던 품새들.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듯 싶어요. 소위 오도관에서는 창헌유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소위 오키나와대에서 나온 품새도 하면서 창헌유를 주로 나와서 했어요. 근데 이제 62년 11월 11일 날 그 심사 이렇게 된 그 자료에 의하면 충무, 도산, 모녀 이런 그 품새를 오도관 사람들은 나와서 했어요. 왜냐면 네. 다른 도장은 그걸 못하니까 네. 오키나와의 바사이, 노아이 십수 등 네. 이런 품새를 공상군 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류 YMCA 그 권법부 출신들은 이제 당시에 잘 아시는 장권, 단권, 당권, 팔기권, 예. 토조산, 태조권, 태극권, 노하이 이런 등등. 예. 이제 그렇게 심사를 공식화하는 심사에서 3개 유파의 그 형을 그때는 다 형이라고 했으니까 예. 형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품새 또 틀 이렇게 이제 바뀌어 왔어요. 아마 우리 안사범님은 YMCA 권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창헌유에 대해서는 하신 말씀이 또 있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창헌유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겠지만 우선 이제 저는 좀 그래도 젊으니까 또 이 사모님께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YMC 권법에서는 지금 몇 가지 품새가 안 되는데
그 품새 외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가라데 품새를 했었던 건가요? 아, 평안형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겸해서. 62년도면은 아마 대한 테스트 협회 아까 예, 1회 심사. 예. 1회 심사 때 품새가 여러 가지가 다 했겠네요. 네, 공인 품새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공식화됐으니까 네. 그걸 뭐 누구 거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건 다 할 수 있었. 자기가 할 수 있는 품새를 가지고 나와서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창헌유는 오도관의 아마 독창적인 그렇죠. 예. 관이 창설되면서 최영희 장군께서 이제 품새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통일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어쨌든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우리들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 또한 뭐 우리들 품새지 다른 데 품새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분은 고인이 이미 되셨습니다만은 역사의 인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많은 태권도인들이 이 품새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천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통일로 끝나요. 네. 끝나는데 그 사이에 북한에서는 지금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호 고당 틀이라고 있는데 유일하게 북한에서는 그걸 주체 틀이라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왜 예. 바뀐 겁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건데 제가 듣기로는 주체 사상 뭐 이걸로 해서 고당 틀을 빼고 품새는 똑같아요. 틀은 똑같은데 예, 예. 이름만 그들만이 주체라는 틀로 이용하고 있고요. 국내 ITF 사람들이나 또 국외 해외 ITF 유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고당 틀이라고 고당 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참 역사의 참 아이러니라 할까요? 참 아픔이죠. 아픔이죠. 예.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이야기도 훗날 이 방송으로 통하지 않고는 이게 묻혀 있어야 될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품새 이제 유파의 품새에 이르다 보니까 72년도에 와서 우리 이제 교본화되면서 우리의 품새를 이제 만들었게 이르게 됐죠. 네, 그때 얘기는 우리 김용희 사모님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게 형에서 틀로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형에서 품새로 넘어오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얘기를 좀 한번.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초창기 심사를 볼 때 각 유파별로 각자 수련한 대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본 가라데의 품새를 틀을 갖다가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의 것으로 독창적으로 만들자 그런 중론으로 태극 품새와 팔개 품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극 품새와 팔개 품새를 사용을 하는데 그 무렵에 문교부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태권도를 집어넣기 위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네. 이때 팔개 품새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태극 품새가 그보다 좀 초등학생들이 따라서 하기가 쉬워서 태극 품새를 택해서 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 제정할 때는 지금 얘기하는 모양새, 새가 아니고 서희. 그러니까 품새, 자세의 새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기세세자. 예. 네, 기세세자.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모양새로, 예, 그렇죠. 모양새로 이제 바뀌기도 했는데, 뭐 한글화된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것도 뭐 한글 학회에다가 의뢰까지 했다 그럽니다. 네, 네. 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변해 온 겁니다. 그런데 변하면서도 또 품새가 이렇게 바꾼 품새가 있어요. 예. 그 당시에 팔개 품새를 난이도에 따라서 좀 어려운 것을 좀 뒤로 고급자들이 하고 쉬운 것을 저급자
청주들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장과 6장이 맞바꿨고 아, 예. 5장과 8장을 맞바꿨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고단자 품새, 고려, 금강, 태백 이렇게 나가는데 이려 품새가 네. 구단들이 하기는 좀 어렵다고들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4장과 6장도 바꾸고 5장과 8장도 바꾸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국교원에서 강의를 우리 하고 있지만 구단분들 정도 되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연세가 들고 몸도 노후가 됐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만드신 분들은 뭐 40대 초반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후에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그런 기술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일상에 이제 연세들이 드신 선배님들을 보면 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가지고 뭐 공청회를 통하든 어떻게 해서 전에 있었던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전례에 가능하다면 품새를 좀 더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던 아니면 좀 변화를 좀 주던 뭐 십진이 뭐 구단으로 가던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은 해봅니다. 안 사모님 그런데 네. 이거 아마 그 점잖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품새를 좀 그 십진과 아니면 혹은 뭐 태백과 어떤 품새더라도 난이도에 대해서 좀 바꿀 수 있도록 국기원에서 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검토는 해볼 만한 일이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구단을 왔습니다만은 앞차고 2단 옆 차이가 안 되니까 최소한의 구단분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수정 보완을 하면 어떨까. 앞차고 그냥 걸어서 옆차기를 한다든지 뛰는 것만 뺀다면 나머지는 구단분들도 다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아, 구단이 말 죽어도 못하냐고 비태권도인이 봤을 때 네.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김용희 사범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있던 것을 자체를 동작을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십진하고 일렬을 바꾼다든지 또는 태백하고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례도 그런 뭐 예도 있었고요. 그럼요. 왜 그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관례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이제 뭐 지적을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팔괘 품새는 누가 없앤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예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사장시켜서 창고 안에다 엮고 문도 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있는 것도 지금 다 사용을 못하면서 네. 새로이 뭐 품새를 제작을 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결과입니다. 팔괘 품새가 당시에 고급스럽다고 그랬거든요. 네. 상급자들이 할 수 있는 품새다 그랬는데 태극을 선택했던 것은 교과서에 삽입하기 위해서 이제 태극을 냈던 거고 팔괘 품새를 활용하면 지금 일전 도장에서 태극 품새도 못 다 가르치는데 또 새로이 창작해서 만든다? 그거보다는 있는 팔괘 가지고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힘차리니 뭐 샛별이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시대적으로 태권도 겨루기가 역사가 변천이 돼서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있습니다만은 품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본다면 또 새로운 어떤 제정을 해 보는 것도 좋은 거죠. 미래를 본다면.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현실성 있게 만인들이 다 그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발표가 됐으면 지난번에 좋았을 텐데 좀 너무 어려워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품새에는 구단분들이 현재는 전혀 표현하기 어려우니 좀 고심은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해봅니다. 촉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두 분의 마음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품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또 뭐 경기용 품새,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첫 그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기용 품새와 새로운 품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품새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여하고 품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재윤 사범께서 문을 좀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네. 어쨌든 지금 아시안 게임까지 우리가 품새라는 대회가 시작이 돼서 성장됐다는 것은 태권도인 모두가 환영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우리가 공인 품새를 가지고 경기를 국내나 세계 대회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관객들로부터 좀 더 밋밋하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더 볼거리가 없을까라는 차원의 아마 새로운 품새를 개발한 게 아시안 게임에 들어간 비각이나 한류, 뭐 힘차리, 체벌 이런 등등의 것들로 좀 구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용 품새라는 것은 태권도인의 뭐 거의 1% 2% 수준에 달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도장에서는 그것을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도 없고, 또 학생들이 또 그 부분을 누가 접근해서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기인을 위한 일부분들만 소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볼거리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태권도에서도 예를 들어 태백, 평원, 십진, 지대, 청관, 한수, 일려 이 고단자 품새 가지고 시합을 해도 볼거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태권도를 하는 한국 국내인이나 해외에서도 태권도를 하는 많은 분들이 저거 지태야, 청권이야 하면서 볼 때 소속감도 있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는 볼 수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전혀 태권도인들이 겪어보지 못한 품새가 나와서 그걸로 시합을 한다는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을까 오히려 조심스럽습니다. 그 제가 진행자 입장에서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네. 그 비각, 한류, 힘차리, 샛별, 우리말이라고 하지만 태권도가 이제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네. 아시안 게임에서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샛별, 힘차리,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품새가 아닌데 이런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품새 등등의 그 한글화라는 논란에 의해서 용어도 정립이 새롭게 이렇게 많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기준에서 새로 만들 때도 비중을 거기다 두고 한글화에 그 중심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글쎄요, 이제 지금 이 세계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세계화 돼야죠. 세계화 되는데 힘차리 샛별 가지고 이거 누가 이름 발상을 했어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죠. 만든 사람들이 한글로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도 세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종주국으로서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문제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역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아주 그 좀 친한 쪽의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긴 하는데 이게 요즘 애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아니고 좀 한 번 더 생각해서 진짜 전 세계 태권도인이 이 품새의 이름을 가지고도 이게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는 정도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간단한 발상으로 이거 좀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름을 지었는지까지도 조금 이건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름도 중요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도 또 중요하고,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 보면 이제 단별로 이렇게 그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에 1단은 뭐 2단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공청회 때 그 부분을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품새였다라고. 그럼 지금 아시안 게임에 공인된 품새가 아닌 지금 또 새로운 품새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이제 그거 연장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그렇게 해서
밖에서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준해서 다시 새롭게 유단자 품새, 유급자 품새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공청회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또 새로운 뭐 이름이 또 뭐 이루라, 어울림, 이 뭐 한솔, 나래, 온누리 이런데 온누리 내 약국 이름은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발상으로 지금 이거 뭐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품새. 근데 이런 품새를 우리 품새 전문가인 안재윤 사범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만약에 확정된다면. 지금 지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때 상황을 봤을 때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롭게 아마 수정 보완 작업을 한다고 서로 지금 또 모여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일상생활에 우리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모든 태권도인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단이면 단에 승단할 수 있는 품새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제자는 스승이 만약에 70세인데 제자는 40세인 분도 있고 20세에 있는 젊은 청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의 비율을 해서 4단 정도를 거기다 맞춰서 난이도를 올렸다. 그러면 40대 보는 4단짜리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50대도 제자가 있는데 50대 4단을 따는 어른들도 있을 텐데, 과연 그러면 50대에 있는 어른들이 그 품새를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러면 70대 되신 스승님은 그것을 본인이 다 습득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걸 상당히 좀 저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럼 우리 김용희 우리 큰사범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수련이라는 게 이게 뭐 수련용이 있고 또 뭐 경기용이 있고 심사용이 있고 그럼 어디 찌개백반집에서 뭐 이건 뭐 국수용 뭐 찌개용 이렇게 있는 거랑 맞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련용 가지고 심사도 하고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련용이 대중화된 거 아닙니까? 네. 대중화된 수련용으로 심사를 하는 거고, 또 시합을 해도 일전에서 도장에서 수련을 한 사람들이 출전하는 것이지 시합 선수만 별도의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축구나 배구나 농구를 보지만 그 사람들도 동네 축구, 동네 배구 또는 뭐 유럽 축구, 아메리칸 축구 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고등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뭐 경기용 품새 따로 있고 수련용 품새 따로 있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안 사모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일단 대선배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때부터 품새를 배우던 하얀띠 때부터 기본을 배워서 품새를 쭉 배워서 국교원에 와서 승단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좀 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대회라는 것의 조직을 만든 그곳에 가서 이제 자기가 별도로 전 태권도인들이 뽐내보는 어떤 이런 경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경기 품새라는 게 별도로 제정이 돼서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아시안 게임이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 국가대표 선발전 정도 된 사람들이 별도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간다면 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현 품새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선수 중앙대회 나갈 때까지 가르치는 것도 벌써 한 1, 2년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그런데 과연 순간적으로 그 어려운 품새를 소화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가야 되는데 공인품새 심사장에 지금 보시다시피 공인품새도 정말 표현 못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 엉망이다. 이렇게들 다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경기용과 수련용을 굳이 나눠야 될까? 우리 수련용의 품새를 좀 더 질을 좀 달리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전체 태권도인이 수련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공인품새로서의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경기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좀 더 질적인 그런 품새가 좀 더 연구 개발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근데 그 앞으로 우리 뭐 집에서도 손님용 식사가 따로 있고 가족용 식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돼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걸 전부 같이 한번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품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도장에 지금도 성인들 지도자들이죠. 도장을 운영하는 사범들이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도 태권도를 40년씩 한 분들이에요. 보면 그러면 40년 정도 세월을 태권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고수거든요. 일반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고수로 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정작 그들에게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국교원에서도 이런 품새나 새로운 어떤 걸 미래를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 품새에 대해서 좀 깊이와 이해를 전 태권도인에게 좀 더 정립하고 새롭게 그 부분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사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이런 교육적인 체제도 좀 더 이렇게 강화해서 잡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 시간에 또 더 열띤 그 토론으로 네. 또 좋은 태권도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구촌 ITBS 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재택이 재미있는 태권도 이야기 오늘 시청 잘 하셨나요? 참 오늘 특히 우리 김용희 큰사범님 그리고 안재윤 큰사범님과 함께 태권도 품새의 변천사를 알아봤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원하며 계속 태권도 품새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품새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고요. 또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 나아가서는 올림픽까지 태권도 품새가 전 세계 태권도인 속에 남아있기를 기원하면서 태권도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하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